30대 여성 최 씨는 10살이 되던 해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최 씨에겐 새어머니가 생겼는데요. 새어머니는 어린 최 씨와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했고 부녀 사이는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결국 20살이 된 최 씨는 나중에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그렇게 타국에서 지내기를 10년째.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최 씨는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이미 아버지 재산 전부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최 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고 하자 새어머니는 각서를 들이밀며 이미 끝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최 씨는 이대로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유산 전부를 챙기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새어머니의 이간질로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예,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새어머니와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30대 여성은 10살 때 친어머니를 여의고 3년 뒤에 이제 아버님이 새로운 여성과 이제 새어머니를 만났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10살 때 가족이 탄 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하고 자신은 다행히 이제 생명을 건졌는데 어머니만 목숨을 잃으셨고요. 그로부터 이제 3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재혼을 했고, 근데 재혼한 여성분에게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보다는 5살 정도 어린 또 딸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13살이면 굉장히 민감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에 이제 낯선 사람 2사람과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네. 어린 나이에 사실 이런 상황이면 이제 충격도 컸고 또 새로운 어떤 가정이 꾸려졌을 경우에 이 딸이 어떤 겪어야 될 어떤 고통, 고충이 분명히 있는데 새어머니와 또 이 아버지 사이 그 가운데 이 딸의 어떤 처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좀 난처했던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요. 게다가 나이가 13살이면 이제 사춘기 시작될 나이죠.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상처도 컸을 텐데 3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새어머니가 들어왔고, 새어머니가 또 그냥 혼자 들어왔으면 어쩌면 어머니처럼 기댈 수도 있었겠지만 새어머니는 또 딸이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5살 어린 여자아이. 여러 가지로 눈치가 보였겠죠. 그리고 이 여성의 얘기에 따르면 실제로 새어머니가 새어머니가 데려온 본인의 딸과 이 여성을 은근히 차별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외감도 심해졌고 사춘기니까 더 힘들었다. 상처를 많이 받았고 성인이 된 지금도 이 상처를 다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새로 들어온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둘 사이에 100% 이제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자마자 새어머니는 차별을 조금 더 대놓고 하게 되는데, 이 딸이 참다 못해서 아버지에게 나 너무 힘들다. 새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차별을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오히려 새어머니 편을 들면서 자신에게 화를 내는데, 자신 10살까지 친어머니 함께 살 때까지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너무나 무섭게 화를 내는 모습을 정말 불같이 화를 냈다는 표현을 썼는데 처음 보고 좀 무서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오늘 그 사연 보내신 딸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렇죠. 아버지에게 의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를 불같이 내니까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의반 타의반 20살이 되던 해 미국으로 네. 떠나고 말았어요. 아버지하고도 이제 어차피 사이가 나빠졌고요. 예. 뭐 당연히 새어머니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겠죠. 같이 있고 싶지 않았겠죠. 20살이 되던 해에 이제 딸은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미국 유학에 갈 때 아버지하고 이제 뭐 계모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쓸 돈, 이를테면 이제 유학 자금하고 생활비를 줄 테니까 상속 포기각서를 써라. 저 상속을 포기하고 유류분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뭘 아는 분이가 유류분 얘기하는 거 보냐, 유류분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라 해서 각서를 써고 이제 써놓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어요. 예. 근데 항상 오고 싶었지만 10년 넘게 그 상처가 있어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새어머니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률적인 것들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런 거 것 아닐까요? 같습니다. 예. 상속 포기각서까지 떠날 때 쓰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새어머니가 아버지 전 재산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한 달 전에요. 삼촌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귀국을 하는데요. 네. 아마 장례식장에서 엄청 울었나 봐요. 아버지가 그리웠는데 왜 찾아오지도 않았을까 후회스럽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연금보험을 자기 앞으로 딱 들어놓은 걸 알게 됩니다. 아, 아버지도 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때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남긴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살해자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건물하고 또 집이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면 10년 안에 아마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큰 재산인 거죠. 근데 이간질에서 아버지랑 떨어져 있는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이제 재산까지 다 새어머니한테 줘야 되니까요.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사연을 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미국에 이제 20살 때 떠나기 전에 이제 새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 내용을 딱 보여주면서 너는 아버지 재산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 유리분까지 썼어요. 유리분까지 포기한다라는 내용을 각서에 썼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딸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재산 일정 부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 새어머니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갑게 법적으로 보자면 새어머니가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딸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예. 떠나면서 그것도 일종의 자신의 도피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에 20살짜리가 뭘 또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살해자는 상속 포기 각서를 쓴 건 사실이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밉고 화가 나서 그런 각서를 쓴 것인데 상황이 진지하게 이렇게까지 될 줄을 몰랐다라는 거고요. 새어머니의 주장은 너는 이미 10년 전에 미국 유학 간다고 그렇게 큰 돈을 받아놓고 무슨 돈 얘기냐. 심지어는 너희 아버지와 상속 포기 각서까지 쓰고 치지 않았냐. 나와 상관없이 니네 아버지랑 너랑 둘이 한 일인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너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단호합니다. 예, 딱 상속 포기 각서. 돈 위에 그냥 딱 포기 각서가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궁금증을 저희가 간략히 정리를 해보죠. 새어머니의 이간질로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생전에 주신 제 유학 비용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우리가 이제 각서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느낄 때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할 때 아니 이 상속 포기라는 각서가 성립이 될까?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법률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를 포기하려면 뭐가 생긴 다음에 그걸 포기를 해야 되는데 상속은 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내가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때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어떻게 포기하느냐 그래서 모든 종류의 상속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 포기 각서가 성립이 되는 거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포기 각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다. 그렇죠. 유류분도 마찬가지예요. 유류분도 사망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받지 않겠다. 우리가 이것도 무효가 될 수 있고요. 무슨 포기자다가 대부분 신체 포기, 뭐 포기한다는 거는 뭐 재산 분할 포기, 위자료 포기, 뭐 대부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가족법상의 상속법상의 포기 각서는 모든 게 거의 다 효력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어놨냐면 이제 살해의 경우보다 예전에는 요즘엔 그런 일이 극히 드물지만 예전에는 혼인의 자녀들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찾아오면 자 이거 받고 나중에 아예 자식으로 하고 찾아오지 마라라는 식으로 떼내는 경우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법원이 막기 위해서 이 법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오늘 이제 상담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포기각서가 이제 그 무효하다,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새어머니를 대상으로 재산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는 겁니까? 상속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 이 딸이죠. 딸이 받아야 될 상속을 그 포기각서, 무효인 포기각서에 근거해서 이 새어머니가 다 가져간 거거든요. 상속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참칭 상속인이라고 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참칭 잘못된 상속인한테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언제 가능하냐면 시간의 제약이 좀 있거든요.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그리고 안 날로부터 3년인데 사망한 날로 10년이 시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 시간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상속회복 청구의 소송을 통해서 어머니한테 자신의 상속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이제 새어머니가 왜 딸을 하나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딸에게는 이제 상속권한이 없겠죠. 아버지 상속권한이 있을 수도 있나요? 이게 입양을 했다면 입양을 해서 자신의 딸로 들여왔다라면 들어오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새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했을 테니까 그렇죠. 새어머니가 1.5배를 1.5를 받고 그다음에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하고 또 다른 형제가 있으면 1.5대 1대1 이렇게 예,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만약에 이제 그 친양자가 됐다고 하면은 일이 또 받고 네. 또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다고 아들 하니까 하나 거기도 일이 있고 아, 그렇게 되는 그러네요. 거군요. 예. 그러면 그 일단 뭐 재산과 관련해서 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아버님이 그 새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뭐 증여한다 네. 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은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거죠. 자신의 상속분의 2분의 1. 만약에 입양 절차가 됐다 그러면 그 분이 많이 줄겠죠. 그렇지만 예. 지금 사례상 봤을 때는 새어머니하고 둘이가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상당한 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재산이 상당히 많았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거에 유학 갈 때 20살 때 유학 갔던 그 유학 비용을 너는 다 받았지 않았느냐 새어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이걸 특별수익이라는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식 키우는데 그 돈 뭐 공부하는데 설령 대학 비용까지 이런 것까지는 특별하게 수익을 한 거로 보지 않는데 유학은 특별 수익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경우는 좀 다른 게 그냥 대학 갈 때부터 또 그냥 또 미국으로 간 거기 때문에 겹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정도까지는 가정마다 다르지만 또 부모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보조를 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특별 수익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연 보내주신 말씀에 따르다면 이 상속 재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받았다고 치더라도 남은 게 훨씬 클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일반 학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교육비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약에 학비를 대줬다 그러면 근데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기 때문에 특별 수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근데 뭐 유학을 갔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장학금 많이 받았다 그러면 또 달리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빼지만 또 새어머니가 받은 그것도 특별 수익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면 유증이나 증여받았던 예. 거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만약에 뭐 유언이 됐다 그러면 유류분을 뭐 계산을 해야 될 걸로 오늘 보입니다. 창담원 신부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전 재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을 좀 입증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재산의 그 지분이 얼마인지를 이제 주장해야 되는 건데 오늘 저희가 제목이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이간질의 상속 포기각서를 썼는데 이 포기각서, 포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재산 상속에 대한 권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